지금 보시면 이 지역 좀 지형 설명해드리면 비빔밥 팔았는 산책입니다. 이거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소정희 선수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얼굴 이렇게들 요란하게들 여기까지 오죠. 오늘 일단 저희 안나TV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가업 국회의원 홍성국입니다. 여러분들 모시고 여기 앞으로 우리나라의 수도가 될 지역을 소개하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안다TV는 제가 생길 때부터 또 뉴스필름 생길 때부터 관심 있게 봤던 매체고 늘 발전하는 방향 그리고 항상 깊이 있는 지식을 전해줘서 아마 안다TV를 계속 구독하시고 뉴스필름을 많이 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투자에도 성공하고 경제가 잘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와보면 별로 그냥 휑하죠. 네, 아직은 그렇더라고요. 네네. 왜냐면 네네. 이제 지금 예산 들어간 게 네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일단 조사를 좀 시켜놓은 상태고요. 네네. 땅값만 올해 350억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산을 하는 또 의원님께서. 국회 규칙이 네네.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 이제 네네. 본격적으로 마스터 플랜을 짜고 네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보시면 이 네네. 지역 좀 지형 설명해드리면 네네네. 저 아래 지금 잘 안 보이는 저 건물 앞이 뭐냐면 금강이에요. 강이 또 흐르고 있네요. 금강. 그쪽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가장 좋은 땅이 배사진인데 그쵸, 예, 예. 여기가 금강이고 금강 북쪽에서 쭉 올라와서 네네. 저 끝까지 저 끝까지 저쪽 네네. 나무 있는 데 있죠? 네네네. 그 넘어까지가 국회의원지 19만 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폭은 네네. 이 도로부터 네네. 저기 저기 뭐요? 철책해놓은 철책, 데까지 네네네. 해놓은 데까지가 네. 국회 부지고 그 철책을 넘어서면은 네. 국회 저기 지원센터. 야, 네네. 언론사들도 이제 거기 언론타운도 좀 만들어야 되고. 네네. 근데 서로 싫어하는 것 같아. 어떤 좀, 가까이 있는 거를. 그래서 지금 저기에 보이는 게 저기 국무총리 공관이에요, 지금. 총리실이고요. 대통령실은 한 요 정도, 요 방향 정도의 언젠가는 일로 오는 거로 해서 부지를 좀 잡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서 지난 총선 당선 이후에 네. 사실 1호 법안으로 네, 이제 네. 세종유사당법을 대표 발의하셨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 의원님께서 그렇게 세종유사당법을 발의하시게 된 배경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게 국회 세종의사당은 17대 국회부터 10여 년 전부터 계속 논의가 됐던 건데 네,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관습헌법 논란이라는 게 있었죠. 네, 그렇죠. 네. 수도를 어디에 둘 거냐. 네네, 습관적으로는 이제 서울에 둬야 된다라는 네네. 뭐 이런 관습헌법 때문에 네,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여기다가 이제 국회를 만든다고 했을 때 국회는 수도에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였죠. 네네. 그래서 계속 지지부진해 왔는데 네네. 21대 이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서부터 네네, 그렇죠. 민주당 의원 숫자가 좀 많았으니까 그렇죠. 네. 한번 해보자 네네. 해서 네네. 1호 법안으로 제출을 해서 시간이 좀 걸렸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거 건립하는데 어영부영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네네. 그 당시 입장에서 네네. 그 사이에 정권이 몇 번 바뀔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래서 합의를 해놓으면 이것을 또 그렇게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도 네네. 또 이게 세월이 되면 여야가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네네. 힘들게 왔습니다. 그래서 네네. 여야가 함께 같이 합의 처리하느냐고 시간이 좀 걸렸죠. 걸려서 이렇게 쭉 오다가 네네. 이제 네. 지난해부터 이제 통과가 됐고요. 네네. 지난해부터 국회 규칙이라고 해서 네네. 지금까지는 이 법은 이렇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을 둔다거든요. 네네. 세종에 국회 분원을 둔다. 네네. 요 한 줄입니다. 네네, 그게 그쵸, 이렇게 그쵸. 오래 걸렸어요. 네네, 그쵸, 그쵸. 10년 걸렸는데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상임위가 가야 되고 또 뭐 어떤 기능을 하게 되고 네네. 또 저쪽에 보면은 뭐 국회 타운이라고 해서 네네.
언론인 여러분들도 계셔야 되고요. 또 국회의원회관 비슷한 내용들, 네네. 복지시설, 뭐 네. 다양한 것들까지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럼 네. 금액이 얼마가 나오고, 그쵸. 뭐 이런 것들을 세부 사항을 세부 사항을 네네. 국회 규칙에 정하고 그것이 지금 임박한 상황인데 네네. 아시다시피 요즘 정치적 상황이 좀 별로 안 그렇죠. 좋아서 네, 여야가 사실 네, 정신 없는 상황이긴 네. 하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국회 규칙을 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국회 규칙을 보면 이제 몇 개 상임위가 넘어오는지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네. 의원님께서는 그 국회 규칙 내용에 대해서는 좀 네. 만족하시는지 좀 만족 못하죠. 어떤 부분에서 왜냐면 좀 다 오야죠. 상임위 모든 상임위 네, 다 오고 국회가 오는 김에 다 오야지. 이게 비효율이라는 측면도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도 있고 네네. 비효율이라는 측면도 있어요. 네네. 그러면 또 네네. 일부만 남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여기서 서울 일부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네네. 국회의장과 본회의장 네네. 그리고 이제 외교 통일과 관련된 안보와 관련된 부서들까지 거기 있게 되면 네네. 국회의원들이 이번엔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 되고 네네. 또 갑자기 본회의가 열리면 전원 다 올라가야 되고 본회의가 없으면 또 내려가야 되고 네네. 이런 비율이 있기 때문에 네네. 아마 제 생각에는 네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네네. 지금은 지금은 네네. 일부 네네. 12개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네네. 시간이 지나면 17개 다 오고 본회의장도 오도록 음. 개헌을 해야 되겠죠. 아. 결론적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때 김대중 후보가 71년도에 네. 이 공약에 이게 있었어요. 충남 대전 행정수도를 정하겠다. 바로 여기를 하겠다는 이때가 시작이었네요. 거고. 네네. 그리고 이 77년도는 이제 인구직도 가장 확실한 바로 행정수도 이전이다. 바로 이 지역에 온다고 네네. 박정희 대통령이 네네. 이 얘기를 했고요. 저는 이 기자회견을 직접 봤어요. TV로. 그래서 네네. 우리 고향에 오네. 이런. 그때는 그럼 의원님께서 아니 저는 이제 여기 서울 어리실 살았어요. 때. 훨씬 이전에 그렇구나. 71년도에 올라갔으니까 네네네. 이런 문제가 있고 모든 대통령들이 거의 다 이 얘기들 다 했어요. 그러네요. 그러다가 네네. 이제 네. 노무현 대통령이 실행에 옮겼던 거죠. 근데 좀 문제가 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네네네. 이제 그 사이에 제가 이제 여야 합의로 한다고 하는데 네. 여야 합의로 왜 해야 됐냐면 그 네. 사이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가니까 그 사이에 세종을 뭐 기업 도시로 만들겠다 해서 계획들이 막 바뀌고 철학이 바뀌고 하니까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계획이 예상하고서는 좀 다른 측면들이 일부가 나타났던 거죠. 네네. 그래갖고 뭐 이렇게 2005년 노무현 대통령 때 준비를 해서 이제 보시다시피 2010년단에 세종시 수성안이 나왔고 네네. 예? 이렇게 쭉 그래서 할 수 없이 세종시가 이 수도가 아니라 세종 특별 자치시고 네. 도시 이름이 여기 있어요.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이상한 용어를 썼던 거고서 출범 행정중심 그래서 행복도시라고 이름은 잘 졌는데 네네. 이게 뭐 그냥 수도죠. 행정수도 뭐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네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네네. 거죠. 그렇죠. 일단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운영위원장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맡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국민의힘이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지금껏 의원님이 처음부터 법안을 발의했을 때부터 추진해 올 때까지도 조금 국민의힘이 약간 소극적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쉽진 않으셨는지 매우 아쉽죠. 왜냐면 국민의힘 기반이 TK, PK면 네네. 국회가 여기 있으면 훨씬 가까워지거든요.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가깝고 또 어떤 경우는 급할 때는 차로도 다닐 수 있고 그러는데 네네. 이거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이 하는 과정에서 네네. 정치적인 이슈와 같이 연결돼서 자꾸 법안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그건 매우 아쉬웠고 네네. 그래서 조영 대표도 이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또 네네. 운영위원회 이거 통과되기 바로 전까지 네네. 운영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이 야당, 네네. 야당의 간사였죠. 그 당시에 네네. 원내대표였고요. 이 네네. 사람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월 8일에 이제
당대표가 새로 네네. 되면은, 선출되고, 네. 되면은 아마 어떤 식으로든지 그쪽도 의사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우리 당은 다 준비가 돼 있는데 네네. 저쪽 당에서 이것도 합의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숫자로 밀어버릴 수가 없어서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도 와서 이제 세종의사당을 추진하겠다고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죠. 네, 네. 윤석열 대통령도 했고, 아, 그쵸. 예, 그 이전 모든 대선 주자가 바로 이 자리에 서갖고 네네. 이쪽을 쳐다보면서 네네. 세종의사당 하겠습니다. 아, 뭐 그쵸, 그쵸. 말은 다 했어요. 네, 근데 실행을 안 하는 거지. 아, 그쵸, 그쵸. 예, 예. 우리 민주당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관련해서 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대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바로 그날 의사당 예정부지를 방문했었습니다. 대선 100일을 앞두고 세종을 찾아 청와대 제2집무실의 이전을 설치를 약속드렸습니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정치의 수도로서 역할하도록 저와 국민의힘이 끝까지 책임지고 뒷받침하겠습니다. 근데 실행을 안 하는 거지. 아, 그쵸, 그쵸. 예, 예. 사실 의원님 쭉 말씀하셨지만, 이 우리나라 국토균형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분기점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굉장한 분기점이잖아요. 예. 의원님께서는 이제 세종사랑이 또 이런 국토균형 발전 의미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잣대에서 네. 서울 살아야 된다. 서울에서도 강남 살아야 된다. 네네. 그 사람은 뭔가 다르다. 사회적 신분이 결정되고 네. 우리는 늘상 그게 당연하게 여겨져 왔었는데 지금 이미 세종이 많이 좀 커오긴 했어요. 그런데 국회가 오는 순간 국회는 법을 만드는 거죠. 법은 규칙을 만드는 거고요. 그쵸. 그 규칙을 만들 때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네네. 서울, 수도권, 서울, 강남 이런 편협한 시각에서 국가 전체를 바라보는 식으로 많은 정책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것도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또 이 부동산 할 때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네. 근데 기업들이 리쇼링해서 해외 갔던 기업이 한국으로 넘어올 때도 한국의 땅값이 너무 비싸.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늘 수도권에서 공장질 부지를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안 와요.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당 사람도 수도권 규제 완화해서 받아야 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네네. 그럼 계속 그런 악순환 고리에서 수도권에 그러면 더 집중화되고 집중화돼서 수도권에 더 투자를 해야 되고. 네네. 근데 수도권에 대안이 하나 있고 여기 교육이 여기 문화가 삶의 질이 서울 강남보다 더 좋다고 했을 경우에 굳이 글로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그러면 30분만 가면 차가 안 막히니까 네네. 저 바닷가도 갈 수 있는 거고 그쵸. 어디 부주 싸고 네네. 그럼 거기 예를 들면 기술자나 연구자들이 아이들 교육 때문에 못 왔는데 세종의 교육이 더 좋은데 하고서 올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럼 굉장히 큰 인식의 전환들이 나타나게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잠깐! 주식이 어렵다고? 하루 10분 감을 보면 성공 투자의 감이 잡힌다. 투자 정보가 한눈에 감을 통해 해외 주식의 감을 잡아보세요.